느누 힘에서 99 어긋난 박자. 1960년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 덜러스는 외국에 와서 온 대형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장거리 비행을 했다. 카이로에 도착한 그는 협상 중에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곧장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이집트 정부가 방금 소련에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덜러스는 이집트 대통령과 대형을 건설하기로 했던 합의를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고 취소해버렸다. 그 다음에 아스완 대형 건설에 소련이 뛰어들게 되었고, 이 일은 냉전 기간에 소련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어 주었다. 덜러스는 동맹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집트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여행 피로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시차적이라는 용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척여 유명한 시차적 사진을 보이는 전 덜러스 국제공항의 이름은 존 파스터 덜러스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 정말 어울려 보였다. 헨리 키신저는 1969년에 1970년까지 리처드 니슨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역임을 하고 출장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덜러스와 달리 그는 시차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북베트남과 했던 협상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대해상을 거절하는 장거리 비행 이후에 곧바로 협상하러 갔는데 나는 북베트남의 무리한 태도에 거의 이성을 지경이었다. 덫에 걸려들어서 그들이 짠 시내리오대로 움직일 뻔했던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장거리 비행 이후에는 바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시차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무시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어스 연구는 12일에 걸쳐서 4만 2,000km를 이동하여 아시아 사격을 선방하는 일정을 끝낼 때쯤에 일본에 도착했다. 국빈 만찬절에서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일본 총리의 무릎에 토하고 말았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형성에 담겨서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부시 대통령의 라이벌인 빌 클린턴이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추정도 있다. 분명히 일적의 리듬을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시차적은 정치나 비즈니스 부문의 수많은 의사결정자에게는 익숙한 경험이고 숙면 및 일적의 리듬 교란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적의 리듬의 수면 교란이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간단한 설명하자면 일적의 리듬은 하루에 24시간 다양한 여부에 맞춰서 우리의 생리학과 행동을 미세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면은 이 과정의 연장으로서 우리의 생물학을 개선하고 평형상태를 회복해서 깨어있는 동안에 최적의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상호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우리의 기능 수행 능력을 상당 부분 정의하며 이 심오한 생물학을 거스려 하면 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스트레스, 콜티솔, 아드레날린, 콜티솔은 향적 컴파 옥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신에서 분비가 된다. 콜티솔은 또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압을 올리고 각성도를 높이는 작용도 한다. 콜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리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시스템은 콜티솔 분비를 조절한다. 콜티솔은 아침에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깨어나기 전에 분비가 일어났다가 취준 시간에 가까워지면 그리고 한밤에 자는 동안에 줄어든다. 간단히 말하면 콜티솔 분비의 리듬은 우리 몸의 활동과 수면의 다양한 대사적인 요구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콜티솔과 SCRD, 야간 결핵, 시차증, 만성피로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SCRD는 대단히 강력하고 해로운 스트레스 인자다. 연예인 콜티솔 분비 증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SCRD는 다음 같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혈당 불균형과 당뇨, 오랜 시간에 걸쳐서 콜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콜티솔은 췌장에서 분비되어서 순환되는 혈액으로부터 과당을 제거하는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면 간과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결국 혈중 포도당 저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작용이 대단히 유용하다. 도쟁 도피 반응에 필요한 혈류를 근육에 채워주기 때문이다. 체중 증가와 비만. 높은 콜티솔 수치는 특히 내장 주변에 지방이 저장되는 형태의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콜티솔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이유는 콜티솔이 식욕 민감도에 직접 변화를 일으켜 당분이 풍부한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이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며 배가 고프지 않다는 포함한 신호를 보낸다. 그렐린은 배고픔에 대한 신호이다. 이런 호르몬들이 함께 작용해서 배고픔과 식욕을 조절한다. 면역 억제, 콜티솔 장기간 노출의 면역계가 억제된다. 위장관 문제, 콜티솔은 장활동과 소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 콜티솔은 콩팥과 결장 같은 기관에 주로 작용해서 혈중에 재흡수되는 염분의 양을 늘리고, 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칼륨의 양도 늘리는 방식으로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혈중으로 재흡수되어서 혈액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혈압도 상승한다. 콜티솔은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투쟁 도피 반응이 필요할 때는 이런 변화가 유용하다. 산소가 혈액과 영양분을 근육과 뇌로 더 많이 운반해 주기 때문이다. 기억 인출. 일반적인 상황에서 콜티솔이 기억 습득 능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콜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그런 기억을 인출하지 못하게 꺼내오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드레날린과 SCRD 콜티솔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도 더 해로운 스트레스가 있다. SCRD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도 활성시킨다. 앞서 설명한 SCRD는 겪는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을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여성들은 6일 밤 연속으로 하루 4시간만 재웠다 그러자 6일 만에 콜티솔 수치가 현저히 증가했다. 감정적인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항목에서 인지 반응에 미치는 급성 영향은 기억의 응고와 심리학과 건강에 미치는 만성의 아래 항목에서 주간 졸음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었으면 암, 당뇨, 대사 이상 등등 SCRD로 빠져들기 10대부터 비즈니스 공공부문 야간 교대 근무 노동자에서 노년층 이르기까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흔한 특성이다. 부적절한 수면은 SCRD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 보통 하룻밤에 7시간 미만의 수면을 부적절한 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필요량은 개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SCRD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기서 솔직한 평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피곤한 상태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쉽게 속이기 때문이다. SCRD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알람시계 소리나 들은 사람이 깨워줘야 일어난다. 쉬는 날에는 늦잠을 잔다. 휴일이면 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낮에 졸리고 짜증이 난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오후에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카페인이 필요하다고 달달하다고 하은 음료가 당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행동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짜증,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야간 교대 근무의 문제점은 오늘이 수요일 같기도 하고 금요일 같기도 하고 어제 같기도 하고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야간 교대 근무를 했던 경찰이 내게 했던 말이다. 야간. 이 분야의 선구자인 서울대학교의 조지빈 아일랜드가 진행한 연구에서 북해 석유시 조시설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이 노동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데
모두 생체 시기가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밤의 습주 시설의 인공 조명이 대단히 밝고 잠자는 것은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사례는 생체 시기 설정에서 빛의 중요성 그리고 인체 시기가 야간 근무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1초 1에서 요약된 SCRD의 관련 건강문제는 야간 교대 근무 노동자들에게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이다. 항공기 전용사는 SCRD가 진짜 심각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용사가 착륙하는 중요한 시간에 깜빡 잠이 드는 것은 보이는데 미세 수면 부족은 전용하길 원자력 발전 폭발 사고, 엑선 발데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우주 공무선 챌린저가 폭발 사고, 보팔 화학공장 대참사 등 여러가지 대형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다. 시차증의 영향은 시간을 몇 개 가로질러서 비행해 본 사람이라는 10중 8구 시차증의 증상 가운데서 몇 가지는 겪어보았을 것이다. 시차증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새로운 시간대에 잠들기 어려움, 인지 능력과 기억 손실, 몸살 소화 문제, 전반적인 정신적인 혼란, 그리고 가엾은 부지대통령처럼 주의 무릎에 토하는 일 등이 있다. 이들은 타액의 코르티솔 수치도 더 높았고 흥미롭게도 타액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관절의 크기도 작았다. 대부분 사람은 시간대를 빠르게 가로질를수록 시차증을 더 심하게 겪는다. 그런데 대형 원양청에서는 운항하던 시절에는 대성을 가로지는 승객들이 형의 시차증을 겪었다는 증거가 일부 남아 있다.